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보다 생각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장으로 한다면 좀 못하는 영어지만 Don't just do it, think first. 어느 순간인가 본인의 일상적 기록 자체가 나에 대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요구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긴 흔적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패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남긴 분들의 어떤 생각의 편린들이라는 게 그 마음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사회가 모둠살이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합쳐지면 나름의 주관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 속에서의 객관적 주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합의를 바라보고 그 변천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 생각을 캐는 직업이라는 걸 스스로 정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열망이라든지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탐구 같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모여져서 현재의 각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목은 좀 거칠게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도, 그 다음에 좀 충격을 드리기 위해서 썼던 제목이기 때문에 영문 제목은 Don't just do it이거든요. 썼지만 메시지를 개인에게 드리고 싶은 건 부제로 남겼어요. 부제가 뭐냐면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해진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무엇인가를 하는 건 올바른 일이었지만 그 앞에서 먼저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거나 했다면 지금 쌓여진 것이 좀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그냥 하지 마시고 먼저 좀 고민해 보시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그냥 행하지 말고 내가 어떤 가치를 먼저 상정하고 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렬하면 나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런 메시지에 수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나의 뜻을 밝히고 그것에 충실히 몰입하여서 내 삶의 일관을 만드는 방법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해 나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자가 소중하고 존중받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상대에게 규칙과 예절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건 당위에 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분화되고 있고 더 사람들이 나은 삶을 원하고 있고 각자의 자존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명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차가 있고 그 사회의 저항이 있을 뿐 결국 오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사회 속에서의 합의이고 우리 욕망의 어떤 나름대로의 균형 같은 결과라고 한다면 그 사이의 과정 자체는 굉장히 험난할 수도 있고 나의 노력도 요구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방향성에 맞게 내가 세운 뜻과 원이라는 것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책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밀레니얼 대상으로 했던 조사들을 이렇게 놓고 어떤 형태의 어떤 행위나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본 게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자존을 지키고 싶다. 그만큼 나의 주체적인 형태의 의사결정과 누군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내 취향과 나의 어떤 무엇인가의 조회 같은 부분들을 기반으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 이거였고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그게 이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다 누리기가 어려우니까 나의 여러 가지 정보의 선택과 취사, 더 나아가서 연결된 사람들과의 도움을 통해서 그걸 효율화시키고 시키고 싶다. 이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죠. 나는 소중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과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애호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한국의 산업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 삶의 기준을 만들겠죠. 실제로 우리의 변화의 속도를 당긴 것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행동들이 좀 많이 가상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점에 가서도 로봇이 나한테 물건을 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유추했고 SF 영화에서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현실화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라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비대면에 대한 문화라든지 혹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수용성이 빨라지고 투자가 일어나면서 더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당겼다라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식이죠.
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저희 아버님 때 이력서가 그런 거였어요. 언제 입학, 언제 졸업, 어느 회사 입사, 퇴사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설명은 그가 다닌 기관명과 기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요즘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력서 같은 걸 보시면 그렇게 안 돼 있죠. 본인이 수강했던 과목들 리스트, 해외여행 경험 같은 것들, 했던 프로젝트에 봉사 활동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이직한 분들은 더합니다. 근데 좀 더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각자가 매일같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들이 자랑스러운 경우에 그걸 들고 오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뭐 줍깅으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혹은 착한 선행 같은 부분들을 봉사활동 하신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거를 남기게 되는 순간 그게 나의 프로파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분이 들고 오면 다른 분도 들고 오시겠죠. 어느 순간인가 본인의 일상적 기록 자체가 나에 대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정비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아카이브한 행위 자체가 누구에게나 요구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를 기반으로 자기의 뜻을 설파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보다 생각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장으로 한다면 좀 못하는 영어지만 Don't just do it, think first.